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정입니다. 지난주까지 진행했던 노영원의 6.13이 현대 HCN 충북방송 노영원 본부장의 대표이사 취임으로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도 집중 토크 6.13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의 이슈와 주요 쟁점을 선거 이전까지 꼼꼼히 짚어보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패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주 변호사입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예, 잘리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기 엄마로서 정말 너무 관심 많은 그 환경, 예, 각 공약들 열심히 공부해 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걱정됩니다. 이게 괜히 말했나? 아니에요. 예, 저도 워킹맘으로 좀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오늘 조목조목 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기획자이신 청주대 외래교수 변광섭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의가 있습니다. 네, 좀 심기가 약간 좀 불편해 보이세요. 예. 아이고, 노영원의 6.13이 몇 주 됐다고 집중 토크 6.13으로 바뀌었는지 네. 대표이사로 승진한 건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은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도 뉴스를 직접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6.13이 10년, 20년 하는 것도 아니고 6월까지밖에 안 하는데 노영원 대표께서 직접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네, 이 말씀은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좀 약간 못마땅하지 전혀 그렇지 않나라는. 않고요. 반갑고요. 네. 오랜만이죠, 우리. 네. 예.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영혼의 일도 없습니다. 예. 지방선거 특집 집중 토크 6.13. 오늘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하면 요즘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네. 어디 좀 나가려고 하면은 일단 창문 열고 밖에 하늘 보고 미세먼지 체크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예. 마스크가 일상이 된 거 이제 너무 흔하죠. 한편으로는 좀 편할 때도 있어요. 예. 화장 안 하고 대충 나갈 때 좀 좋기도 합니다. 다 나도 쓰고 남도 쓰고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나갔다 오면 목이 아프고 눈이 피곤하고 이거를 너무 쉽게 느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도 늘 뭐라고 해야 되나, 감기 기운, 그다음에 목 아픈 거, 눈곱 끼는 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니까 야, 이게 정말 심각해졌구나, 우리. 이게 그래요. 단순히 황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정말 뼈저리게 합니다. 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심각한데 우리 변광섭 교수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못 지내고 있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데 어떤 뉴스를 보는가? 일기를 보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추운가 더운가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좋음인가 나쁨인가, 보통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매일 저녁 때마다 무심천을 1시간 반 정도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이냐? 이 마스크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방독면이 필요하죠. 이 도시가 어느 순간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유령의 도시가 되는 건 아닌지,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사회적 어떤 아젠다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정말 선거를 한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는요, 운동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절감되는 것 같아갖고 짜증까지 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미세먼지가 너무 이제 나쁘다는 1급 유해 물질, 중금속 다 들어있고, 이게 마스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 자체로도 눈, 코, 귀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우리 후손들은. 내 아이만 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청주와 충북을 이끌고 있는 예비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가 사실은 맑은 고을이란 뜻이잖아요. 청주, 그렇죠? 그런데 7개 대도시의 평균값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기사에도 많이 나죠. 1순위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암산. 우암산. 이게 지형적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가리고 있어서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한다 이거고 네. 뭐 시내 가까이에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근데 원래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죠. 맞아요. 있었던 맞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다만 그게 이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많고 또 자동차 수도 많이 증가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자면 과연 다른 도시보다 더 많아진 특별하게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 네. 그게 늘 있어왔던 문제들인데 좀 의문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가 100이라면은 네. 한 70 정도는 중국하고 이제 청주 외적인 곳에서 이제 들어온 거고요. 네. 30이 청주에서 생산된 거 아닙니까? 보통 자동차 매연, 또 공장에서 뭐 하는 벙커CU 같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청주도 지금 도농통합 이후에 급속도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뭐 건물을 부시고 아파트를 짓고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환경 오염 으로 이어지고 또 미세먼지로 이어지는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 게 우암산이 아주 중요한 어떤 미세먼지의 어떤 주범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건 거예요. 원래 산이 있으면 더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형적으로 그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청주가 산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니까. 분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모이죠. 공기가 모이면서 사실 공기는 계속 순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도 한 곳에 있으면 썩게 마련이잖아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샘솟아야 되고 계속 흘러야 되는데 모여 있으면 이제 녹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여 있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듯이 이 분지 안에 그 공기가 흐름이 안과 밖이 자연스럽게 넘나들어야 되는데 산맥에 의해서 이제 멈거리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암산을 옮겨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잖아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우암산 이야기를 하는 건 문제 해결에 어떤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는 원인이 일단 저는 아닌가. 중국에서 많이 날라오니까 다 같이 뭐 촛불을 들든 뭐를 하든 간에 중국은 중국한테 촛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횃불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아유, 횃불 예. 정도 과연 들을까요? 네, 횃불을 한번 들어야 되나요, 정말?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예비 후보님들이 그러니까 청주 충북에서 자체 생산되는 미세먼지 30% 줄이겠다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눈에 특별하게 확 다가오는 없어요. 게 없어요. 그래도 좀 짚어주세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게 금이금 같은 공약들 뿐입니다. 네. 왜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정말 말씀드리면서도 아쉽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그다음에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서 공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이 네. 그렇다는 거죠. 예.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부터 볼까요? 네. 이시종 후보는 뭐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이제 좀 엄격히 하겠다. 특히 뭐 산업체라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 폐기물 태우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매우 나쁨 이렇게 뜨면 도청이나 이제 각 시 뭐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이부제를 하겠다. 이렇게. 자동차 이부제, 홀짝제 막 이렇게요. 그렇죠. 예. 이부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기 측정 장소를 지금 현재 18곳 정도 되는데 22곳 정도로 확대를 해서 좀 더 이제 체킹을 많이 하겠다 이 정도를 내고 있고요. 뭐 전기버스 도입하겠다 이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겠다. 이게 오재세 후보가 지금 낸 네. 거거든요. 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부분도 네. 대부분의 공약에 있고 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게 결국은 운행하는 차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량 보급하는 거. 네. 근데 약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압 살수차를 많이 제공을 해서 좀 많이 가라앉히겠다. 그렇죠. 네. 도로의 먼지라든가 분진을 최대한 가라앉히겠다 이거고요.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거의 의무화하겠다 이런 거 있고 지역 난방 공사를 청정 연료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박경국 그 후보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디테일보다는 제일 크게 내고 있는 게 수도권, 충청권 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광역대책기구를 만드는데 힘을 쓰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상설화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걸 줄이는 게 진짜 우리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할 수 예. 있는 거긴 한데 나머지 70이 또 남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크게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신용한 그 후보님은 우선 미세먼지 자체의 기준을 우리가 말하는 그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낮춰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겠다. 이게 그동안의 청주시나 이 충북에서 갖고 있었던 이 미세먼지 기준 자체가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약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낮춰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20 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 그다음 미세먼지 농도도 46 이렇게 해서 일반 기준보다도 더 낮춰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친환경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역시 네. 같은 공약으로 들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각 후보별로 이렇게 잘 짚어 주셨는데 이렇게 네. 듣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사실은 공약을 보면은요, 그 후보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가, 그 네. 후보가 자질이 있는가, 예? 그 후보의 정책적 어떤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걸 언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좀 조금 부족하고 네. 아쉽기 때문에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광석 교수님이라면 어떤 공약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놓으시겠어요? 평소 이거 생각했던 되게 거.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예, 제가 지금 그러면 저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한 가지 찝어주세요. 사실은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충청북도 청주가 특히 그 어떤 그 전국의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이 있죠. 거기에다가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전국 1위라면서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저는 본질적으로 문제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매연, 그다음에 어떤 그 개발 현장에 이런 어떤 그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각장 이런 등등의 문제 속에 답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때요? 자동차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공장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친환경 자동차, 그죠? 전기 자동차,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하는 게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많은 도시, 걷기가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차 안 끌고 다녀도 되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경 오염 문제가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려면 천연가스라든 전기차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거고 자전거하고 걷기 좋은 도시 만들면 될 거고요. 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이거 곧 나오겠는데요, 이 공약? 예, 도시의 숲. 출마하시겠는데요? 예, 예. 도시의 물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도시의 숲이 있고 도시의 물이 있어야지 하나의 젖줄이지 않습니까? 숲과 물은 청주의 숲과 물이 어디 있냐고 무심천에도 물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공약을 제가 발표하면은요. 네. 청주의 그 곳곳에 버스 정류장이라 그러나요? 이런 게 한 5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춥죠? 여름에는 덥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콜록콜록 거려야 되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그런 환경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500여 개에 달하는 그 버스 정류장에 그린하우스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안에 뭐예요? 냉난방 시설 완벽하게 구축돼 있으면 추위 걱정 없고 더위 걱정 없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비용은 예산은 다 어디서? 아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우리가 예. 고정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생각이. 비용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면 돈은 하늘이 도와줄 거라고 보는 이게 것이죠. 혹시 우리는 아줌마인가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저는 얘기는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예. 먹을 건 태어난다라는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제 그 냉난방, 산소 플러스 디지털 정보가 들어가고 다양한 편의시설 들어가고 예컨대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뼘 창업 공방 같은 걸 만들어줘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요. 그럼 비용이 어디서 나느냐? 당연히 국가의 예산, 우리 시민의 예산,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 그러죠. 문화 CSR 해갖고 기업들이 기부도 하고 십시일반해야죠. 그 도시를 아름답고 도시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비용이 문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십시일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일단 그린하우스가 너무 편해. 정보도 있고 친환경적이고 네. 아늑하고 안전해. 그러면은 내가 뭐로 차 끌고 다닙니까? 버스 타지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린하우스에서 차를 기다리고 정보를 쓰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자가용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도시의 각당의 숲, 우리 도시의 물을 만들자. 후보님들 많이 그래서 좀 볼까요? 연락을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후보님들 것도 네.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 청주시장 후보님들 공약을 볼까요? 이광희 의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낸 공약 중에 하나가
전기버스 도입이에요. 네. 1년에 40대씩 전기버스를 도입해서 10년 동안 다 갈겠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된대요? 그 예산을 이제 굉장히 꼼꼼히 잘 밝혔는데 그 예산이 전부가 이제 청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대당 약 한 4억 5천만 원 이렇게 든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거죠. 네. 근데 이 중에 시가 약 7,500만 원 정도를 내고 그다음에 버스 업체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국가 지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경제적인 것까지 냈고요. 그 외에 이제 한범덕 후보 볼까요? 한범덕 후보는 아예 환경 정책을 굉장히 기억하기 좋게 30 정책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아예 냈어요. 일단 귀에는 쏙 들어오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우선 30%가 이 내부적인 요인인데 그 30%를 자기가 감소하기 위해서 매년 30%씩 줄이겠다. 그리고 그 30이 2025년까지 매년 30%씩 줄여서 2025년에는 30 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30 공약을 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대동소이해요. 그 바른미래당 이게 다른 분들도 안 해주시면 서운하니까. 네, 그렇죠. 지금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신영환 후보님은 가장 현실적이에요.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초등학교에 공기 정화 장치를 무조건 다 설치하겠다. 가장 그거는 좀 약간 솔깃하긴 해요. 그냥 그죠?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 오늘 분명 체육대회하고 체육하는데 밖에서 뛰어노는데 그거 해준다 네, 맞아요. 그러면 체육관에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쵸, 걱정. 네. 요게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뭘 내셨냐면 미세먼지, 수돗물 안전관리를 정책의 1순위로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그만큼 디테일하게 안 나왔다는 거 공약이 조금 안타깝고요. 네, 더 있나요? 네. 천혜숙 의원도 있죠. 천혜숙 의원의 저기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네. 전옥스 버너 설치 지원이 하나 더 전옥스 있어요. 버너가 뭔가요? 네. 매연 저감 장치대로 저도 이게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폭풍 검색을 해보니까 매연 저감 장치인데 차량에 다는 것들도 있고 가정용에 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에서 미세먼지가 뭘까 이랬더니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요리할 때 많이 네, 나오니까요. 맞아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를 지원하겠다.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이제 뭘로 실현을 하실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죠. 예컨대 뭐 차량 이부제를 하겠다. 사실은 차량 이부제를 한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 내가 불편한데 왜 이부제를 합니까? 하루는 버스 타고 하루는 내 차 끌고 쉽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어떤 그 이 단편적인 이례적인 공약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행정의 잣대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린하우스. 네. 그린하우스는 저는 꼭 했으면 좋겠고 어떤 네. 후보가 그린하우스를 공약에 넣는 후보를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지지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도시라는 거는요. 산업의 또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앙이 자연스럽게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농촌은 자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환경의 재앙은 더 커질 거고요. 더 빨리 올 거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데 우리 청주에 숲을 많이 가꾸고 그다음에 실개천은 사실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실개천을 많이 만들어서 이 도시를 살리고 거기에 맑은 정신 또 맑은 어떤 향기로움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디자인화된 도시의 풍경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지 미세먼지도 잡고 도시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우리의 행복 지수도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저도 정말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게 이 환경 정책이라는 게 경제 성장을 반드시 사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말하자면 같이 조화를 이루기가 참 힘들죠.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데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게 하는 방법. 사람들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엄청 잘 만들면 과연 자가용을 안 탈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숲이 많고 걷고 싶고 내가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도 안전하고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언가를 빨리 무언가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간 슬로우 시티 같은 느낌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만든다면 저만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싶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더 내서 헬스장을 가서 운동하는 거 그쵸, 말고 예. 기분 좋게 내가 뭔가 되게 세상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뭔가 의미 있는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내 건강도 지키는 그런 이유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어떤 지속적인 방법이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거고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 게 차량을 없애는 방법을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걷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후보님들이 좀 보시면 이제 곧 이제 말 그대로 본선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아직은 다 이제 예비 후보님들이 본선 게임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미세먼지 문제, 환경 문제 이게 뭡니까?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맞아요. 환경 문제를 접근할 때 반드시 생명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 시민들의 안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과 생명. 이것이 곧 자본이고 이것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후보들이 알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해서 시민들의 생명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우선시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아주 치열하게 뼈를 깎는 그런 그 각오로 더 좋은 공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지금 지켜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후보님들도 이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잘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신다면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경의 문제 또 그중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권호주 변호사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오늘 또 저랑 하면서 처음이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뭔가 더 되게 심도 있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 정말 사회생활 정말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거꾸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이제 근데 뭐 남자 둘이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버텨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오늘의 메시지를 제가 한번 저도 드린다면은 생명의 존중, 고귀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 또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특집 집중 토크 6.13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반전과 평화를 노래했던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입니다. 뜻이 바람에 실려서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좀 바람에 실려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좀 들으시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